새벽 5시. 김순덕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이고, 또 혼자구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혼자서 아침을 먹으려니 목이 메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순덕이 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러게요. 늙으면 잠도 안 와요. 언니, 오늘 아들 내외 온다며? 오랜만이네. 순덕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민수가 오늘 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아들 민수는 요즘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다. 그것도 용돈 달라고 할 때가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매번 똑같은 멘트였다. 순덕은 자식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벅찬 형편이었다. 오전 10시쯤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의 인사는 건성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반갑게 안아드렸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밥 먹었니? 네, 어머니. 먹고 왔어요. 그래도 앉아서 차라도 마셔라. 순덕은 부산스럽게 과일을 깎고 차를 우렸다. 자식이 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말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덕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 돈 얘기구나 싶었다. 뭔데? 요즘 가게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요. 그리고 영희가 둘째를 가졌거든요. 어머, 그래, 축하한다. 순덕은 진심으로 기뻤다. 손자 승민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또 손주가 생긴다니.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병원비며 출산비며. 그렇지. 혹시 어머니가 갖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돈이 고작 3천만 원 정도였다. 그나마도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다. 민수야, 어머니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이랑 퇴직금이 있으시잖아요. 영희가 끼어들었다. 그 말투가 조금 불편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빚 갚고 나니까 별로 안 남았어. 그래도 좀 있으시겠죠? 우리 정말 급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순덕은 고민이 됐다.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앞으로 살아갈 돈이 필요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1,000만 원. 순덕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다. 민수야, 어머니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자식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는다고 하지만 언제 갚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니도 살아야지. 영희가 툭 던진 말이었다. 그 순간 순덕의 가슴이 아팠다. 영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말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다. 민수는 아내를 쏘아봤다. 영희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춘덕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미래도 불안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상처가 됐다. 알았어. 어머니가 좀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며칠만 기다려라. 민수와 영희는 그날 점심도 먹지 않고 집을 떠났다. 춘덕은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자식한테 집만 되는 건가? 그날 저녁 순덕은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봤다. 전기예금까지 합쳐서 3,500만 원. 민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이 남는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다. 하지만 자식이 어려우니 춘덕은 밤새 고민했다. 2부 운명의 숫자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마음을 정했다. 비록 어렵지만 자식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민수야, 어머니 결정했어. 전화를 받은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 갚을 거지. 당연하죠.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갚은 적은 별로 없었다. 알겠어. 내일 은행 가서 돈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씁쓸했다. 자식을 위해서라지만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다.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복권 판매대를 봤다. 평소에는 복권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시선이 머물렀다. 어머니, 복권 사세요. 젊은 판매원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아니야, 그냥 구경만. 오늘 로또 1등 당첨금이 80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8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 있다면 자식 걱정도, 노후 걱정도 없을 텐데. 복권이 그렇게 쉽게 되나? 그래도 사봐야 알죠. 5천 원이면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요. 춘덕은 망설였다. 5천 원이면 며칠치 반찬값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럼 하나만 주세요. 번호는 어떻게 하실래요? 자동, 수동.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자동으로 해드릴게요. 복권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복권을 들여다봤다. 37, 23, 31, 42, 44. 별다른 의미 없는 숫자들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 와서 복권을 서랍에 넣어두고는 잊고 지냈다. 그 주 토요일, 민수가 돈을 받으러 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뽑아서 민수에게 주면서도 순덕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야, 정말 언제까지 갚을 거야?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가게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요. 민수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급하게 떠났다. 영희는 인사도 건성으로 했다. 혼자 남은 순덕은 텅 빈 마음으로 TV를 켰다. 마침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오늘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순덕은 갑자기 복권이 생각났다. 서랍에서 복권을 꺼내왔다. 첫 번째 번호 3번. 순덕이 복권을 들여다봤다. 3이 있었다. 두 번째 번호 17번. 17도 있었다.
세 번째 번호 23번. 춘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번호 31번. 30일도 일치했다. 다섯 번째 번호 42번. 42도 맞았다. 춘덕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5개가 맞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여섯 번째 번호 44번. 춘덕은 복권을 떨어뜨렸다. 44까지 맞았다. 6개 모두 일치했다.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춘덕은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1등에 당첨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게 진짜인가? 복권을 다시 집어들고 번호를 확인해 봤다. 틀림없었다.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춘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80억.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런 큰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로.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80억이라는 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했다. 다음 날 월요일 순덕은 조용히 로또 판매점에 갔다. 어머니, 뭔가 복권 들고 오셨네요. 이거 당첨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판매원이 복권을 기계에 넣었다. 삐리리리리. 기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 1등입니다. 1등. 판매원이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진짜 1등이에요? 80억이잖아. 와, 대박. 춘덕은 현실감이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첨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권 본사에 가셔야 해요. 신분증 가져오시고. 춘덕은 얼떨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일단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알면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을 대하는 민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다. 과연 이 돈이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춘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3부 비밀의 무게. 복권에 당첨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춘덕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8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복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당첨자님, 당첨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사에 오셔서 서류 작업을 하시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약 56억 정도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춘덕은 깜짝 놀라 복권 관련 서류들을 급하게 숨겼다. 민수야, 왜 왔어? 그냥 안부나 보려고요. 민수가 들어오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듯 둘러봤다. 어머니,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뭔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컨디션이 좋은가 봐. 그런가. 그나저나 어머니, 죄송한데 또 부탁이 있어요.
또 돈 얘기구나. 춘덕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뭔데? 영희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승민이 학원비도. 민수야, 일주일 전에 1,000만 원 줬잖아. 그건 가게 임대료로 다 나갔어요. 병원비는 별개고요. 춘덕은 황당했다. 벌써 또 돈을 달라니.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요. 정말 급해요. 50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고민이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하지만 순덕은 쉽게 주고 싶지 않았다. 민수야, 어머니도 무한정 줄 수는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정말 급한 거예요. 그때 영희도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영희는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둘째를 가진 지 몇 개월 됐나 보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야,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계속 구하겠어. 그래도 어머님 통장에 좀 있으시잖아요. 영희의 말이 거슬렸다. 마치 순덕의 돈이 자신들 것인 양 말하는 것 같았다. 있긴 뭐가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정말 급해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춘덕은 고민이 됐다. 지금 56억을 받게 되면 500만 원 정도는 문제없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큰 돈을 받게 됐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오잖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춘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며칠 있다가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와 영희는 기뻐하며 집을 떠났다. 혼자 남은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돈이 생기니까 마음은 편해졌지만 자식들의 태도가 걱정됐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순덕은 복권 본사에 갔다. 서류 작업을 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56억 원을 받게 됐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춘덕은 통장을 받아들고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로 56억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들여다봤다. 56억 원.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로.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내일 와서 500만 원 가져가라.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민수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니도 무한정 줄 수는 없어. 알겠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믿지 않았다. 아마 몇 달 후에 또 올 것이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자식들에게 다 주면 될까? 아니면 조금씩만 줘야 할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자식들의 태도 변화였다. 지금도 돈 때문에만 오는 것 같은데 56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춘덕은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일단은 비밀로 하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자.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 민수가 자주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이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불행을 가져다 줄까? 춘덕은 걱정에 잠겨 밤을 새웠다. 사부 감춰진 진실. 복권 당첨 후 한 달이 지났다. 춘덕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날로 무거워졌다. 그 사이 민수는 3번이나 더 돈을 달라고 왔다.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최근에는 8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 영희가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민수야, 입원이 몇 번째야? 어머니, 정말 급한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춘덕은 매번 주었다. 56억이 있으니까 부담은 없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내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주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씁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춘덕이 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민수가 요즘 자주 오던데, 효자네, 효자. 춘덕은 쓴웃음을 지었다. 효자라니. 그런데 언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민수가 요즘 돈을 좀 쓴다던데요. 새 차도 사고 집도 이사 간다더라고요. 춘덕은 깜짝 놀랐다. 새 차요? 네, 외제차래요.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 간다던데요.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에게는 어렵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외제차를 사고 강남으로 이사를 한다니. 정말요? 네,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승민이가 자랑하고 다니던데요. 춘덕은 화가 났다. 자신을 속인 건가?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새 차 샀다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어머니, 누가 그런 얘기를.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차는 중고로 싸게 산 거고, 이사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 사업이 좀 잘 돼서요.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를 바보로 아니? 어머니, 정말 사업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럼 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곧 갚을게요. 곧이 언제야? 벌써 3천만 원 넘게 빌려줬는데. 민수는 말을 못했다. 민수야, 내일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민수가 왔다. 이번에는 혼자 왔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라. 춘덕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어머니한테 빌린 돈으로 뭐 했어? 어머니, 정말 사업에 썼어요. 사업에 썼는데 새 차는 어떻게 산 거야? 민수는 말을 못했다. 민수야,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야. 다 안다.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죄송해? 사실. 차 살 때 어머니 돈도 좀 썼어요.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영희 병원비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병원비는 진짜예요. 그런데 남은 돈으로 차 계약금을 냈어요.
춘덕은 화가 났다. 자신을 완전히 이용한 거였다. 민수야, 어머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럴게요. 앞으로도 또 거짓말할 거면서.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수야,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6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갚을게요. 6개월. 그동안 이자는? 이자도 드릴게요.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쉽게 돈을 줬나 보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돼. 돈 달라고 와도 안 줄 거야. 민수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어머니, 그래도 급할 때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민수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춘덕은 혼자 남아서 생각했다. 자식이 이렇게 자신을 이용할 줄 몰랐다. 56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다. 절대로 돈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쉽게 돈을 주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언제부터 자식이 이렇게 변했을까? 순덕은 외로운 밤을 보냈다. 오부 가면 뒤의 얼굴들. 민수가 돈을 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순덕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민수는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다. 평소에 돈이 필요할 때는 거의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역시 돈 때문에만 연락하는구나. 춘덕은 씁쓸했다. 그 사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렸다. 민수가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버지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전해준 얘기였다. 춘덕이 언니,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무슨 얘기요? 언니가 돈이 많다고요. 자기를 많이 도와준다고.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에게는 어렵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영희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샀다던데요. 몇백만 원짜리래요. 뭐라고요? 네, 동네 아줌마들이 봤대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을 사더래요. 춘덕은 화가 치밀었다. 자신에게는 병원비라고 돈을 받아가서 명품 가방을 사다니. 그날 저녁 순덕은 직접 민수네 집으로 갔다. 이사를 간다고 했지만 아직 이전 집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곳곳에 비싼 물건들이 보였다. 민수 어디 갔어? 회사에요. 곧 올 거예요. 영희야, 가방 새로 샀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명품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아, 네. 비싸 보이는데 중고로 샀어요. 중고, 태그가 아직 붙어 있는데. 영희는 할 말이 없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라. 이 가방 얼마야? 어머님, 얼마냐고. 400만 원이요.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4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다니. 돈은 어디서 났어?
민수 오빠가 사줬어요. 민수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데. 영희는 대답을 못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야, 앉아라. 춘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뭐가 급한 일이세요? 민수야, 이 가방 누가 샀어? 민수는 명품 가방을 보더니 당황했다. 그게 영희가 400만 원짜리라던데? 어머니, 할부로 샀어요. 할부, 그럼 돈이 있다는 거네? 아니에요. 카드로. 민수야, 그럼 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뭐야? 거짓말한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한테는 어렵다고 하면서 400만 원짜리 가방은 사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사실은 사업이 좀 잘 돼서요.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니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곧 갚을게요. 춘덕은 화가 났다.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다. 민수야, 빌린 돈 다 계산해 봤니? 네. 지금까지 얼마나 빌려갔는지 말이야. 민수는 멀쩍하게 웃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3,500만 원이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 많이요? 너 계산도 못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합치면 3,500만 원이야. 영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빌릴 때는 간절하더니 빌리고 나니까 모르겠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럼 언제 갚을 거야?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얼마나? 1년. 1년. 이자는? 민수는 대답을 못했다.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무한정 기다릴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갚아. 6개월 안에. 6개월요. 그건 너무. 싫으면 지금 당장 갚아. 민수는 말을 못했다. 민수야, 앞으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절대로 안 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빌린 돈 6개월 안에 갚아. 못 갚으면 차라도 팔아서 갚아. 춘덕은 화가 나서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이 이렇게 자신을 속일 줄 몰랐다. 56억이 있다는 걸 알면 더 심해질 거야. 춘덕은 더욱 비밀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은 외로웠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육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민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민수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춘덕은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승민이가 찾아왔다. 춘덕의 손주이자 민수의 아들이었다. 할머니, 어머, 승민아, 웬일이야? 중학교 2학년인 승민이는 키가 많이 자라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라. 아빠는 안 왔어? 아니요, 혼자 왔어요. 승민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할머니, 부모님이 요즘 싸워요. 춘덕은 마음이 아팠다. 왜 싸워?
돈 때문에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엄마가 계속 그래요. 춘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술도 자주 마시고 아빠가 술을 마셔. 네, 요즘 거의 매일 마셔요. 그리고 엄마랑 큰 소리로 싸워요. 춘덕은 걱정이 됐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생긴 건가? 승민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승민이가 말했다. 할머니, 사실 아빠가 거짓말 많이 했어요. 무슨 거짓말? 할머니한테 엄마 병원비라고 돈 빌린 거 있죠. 사실 그 돈으로 아빠가 주식을 했어요. 춘덕은 깜짝 놀랐다. 주식을? 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빠도 시작했대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식을 했다니. 그래서 더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그럼 자산 돈도, 그것도 주식으로 번 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출받은 거래요. 춘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어려워요. 아빠가 빚이 많대요. 빚이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억 단위래요. 춘덕은 충격을 받았다. 억 단위의 빚이라니. 승민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할까봐 걱정돼요. 이혼? 엄마가 요즘 자주 그런 얘기해요. 아빠랑 못 살겠다고. 춘덕은 마음이 아팠다. 손주 때문에 걱정이 됐다. 승민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아. 조금밖에 못 도와줘. 승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는 돈보다도 부모님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춘덕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날 밤 순덕은 고민했다. 56억이 있으니까 민수의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민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다. 다음 날 순덕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다. 승민이가 어제 왔었어. 아. 네.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얼마나 빚이 있는데. 한 3억 정도요. 춘덕은 깜짝 놀랐다. 승민이가 말한 것보다 더 심각했다. 3억. 네. 주식하다가 빚이 늘어났어요. 주식을 왜 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주식에 썼어. 일부는. 네. 춘덕은 화가 났다. 완전히 속은 거였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춘덕은 마음이 복잡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는 게 맞나 싶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네. 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탕감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술 끊고 주식 끊어. 그리고 제대로 된 일 찾아.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돈 달라고 하지 마. 약속할 수 있어?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약속할게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니. 춘덕은 한숨을 쉬었다. 과연 민수가 약속을 지킬까?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수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56억이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가족이 파탄 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7부 새로운 시험. 민수의 빚을 탕감해 준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민수는 정말로 술을 끊고 주식도 그만둔 것 같았다. 새로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했다. 춘덕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민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다.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순덕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복권 당첨자 인터뷰를 하는 기자입니다. 춘덕은 깜짝 놀랐다. 예. 최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셨죠.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권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춘덕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죄송한데요. 인터뷰는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당첨금을 쓰실 계획인지. 정말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진 한 장만이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춘덕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기자가 알았다는 건 곧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뜻이었다. 과연 그랬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춘덕이 언니가 로또에 당첨됐다던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소문으로 들었는데 80억 당첨됐다던데요. 춘덕은 애써 모른 척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복권을 언제 샀다고.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순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순덕이 언니 정말 당첨 안 되셨어요? 진짜 복권 사신 적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왜 그래? 동네에서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아요. 춘덕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정말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도 안 돼. 하지만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어머니, 혹시 정말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왜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쉽게 돈을 탕감해 주셨어요? 춘덕은 할 말이 없었다. 그건 어머니가 너를 불쌍해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춘덕은 고민이 됐다. 계속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민수야. 네.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당첨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야. 당연히 좋죠.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게 다야?
그리고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돈 얘기였다. 민수야, 혹시 어머니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면 안 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벌써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당첨되신 거예요? 순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3개월 전에 당첨됐어. 와, 정말요? 얼마나요? 56억.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56억요. 정말로요? 응. 어머니, 대박이네요. 축하해요. 민수가 순덕을 안아들였다. 하지만 순덕은 불안했다. 민수의 반응이 예상대로였다. 민수야, 그런데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왜요? 사람들이 알면 귀찮아질 거야.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순덕은 믿지 않았다. 민수가 비밀을 지킬 리 없다는 걸 알았다. 과연 그날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역시 민수가 말했구나. 영희야,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 어머님, 그런데 혹시 저희 집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돈 얘기였다. 영희야, 어머니, 이제 막 얘기했는데 벌써.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급해서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5천만 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돈이었지만 지금은 별거 아니었다. 하지만 순덕은 쉽게 주고 싶지 않았다. 영희야,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그날 밤 순덕은 후회했다. 왜 민수에게 말했을까? 이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날 것 같았다. 팔부 변해가는 사람들. 순덕이 복권 당첨 사실을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민수의 태도였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어머니, 제가 마사지 의자 하나 사드릴까요?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면 가사 도우미를 구해드릴게요. 갑자기 지극정성이 됐다. 하루 걸러 하루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나쁠 건 없었으니까. 하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승민이 유학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 영희가 둘째 낳으면 산후조리원비가. 매번 돈 얘기로 끝났다. 순덕은 피곤했다. 민수야, 너무 자주 오지 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어머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 민수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그때부터 민수는 작전을 바꿨다. 직접 오는 대신 영희를 보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건성이었는데 지금은 지극정성이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님,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지만 영희도 결국은 돈 얘기였다. 어머님, 저희 집 전세금 계약이 곧 끝나는데. 어머님, 승민이 학원비가. 어머님, 둘째 아이 용품들 사야 해서. 춘덕은 머리가 아팠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친척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춘덕아, 오랜만이다. 민수의 큰아버지인 조카가 찾아왔다.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어머, 큰형님. 그동안 잘 지냈지? 몸은 괜찮고? 갑자기 친근해졌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 들었는데 복권에 당첨됐다면서. 그게. 야, 대박이네. 축하한다. 큰형님의 목소리가 커졌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순덕아, 내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역시 돈 얘기였다. 무슨 사업이세요? 식당 하나 차리려고. 투자만 좀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억 정도면 충분해. 2억. 큰 돈이었다. 형님, 그건 좀. 춘덕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돈 벌면 나눠 가지고. 춘덕은 곤란했다. 형님, 좀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며칠만 시간 주세요. 큰형님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춘덕이 고모, 춘덕이 이모, 춘덕이 누나. 모두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다며 찾아왔지만 결국은 돈 얘기였다. 고모,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 이모, 집 전세금이. 누나, 병원비가. 춘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부탁을 받았다. 더 심각한 건 동네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다. 춘덕이 언니 대박 나셨네요. 언니 부럽습니다. 언니 복 많이 받으셨어요. 겉으로는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춘덕이가 돈 생겼다고 까불더라. 그냥 운 좋았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춘덕은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렸다. 저분이 복권 당첨자래요. 80억 당첨됐다던데요. 부럽네요. 춘덕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됐다. 가장 속상한 건 진짜 친구들마저 달라진 것이었다. 춘덕아, 이제 우리랑 격이 다르네. 너는 이제 부자니까 우리 못 사귈 거지. 돈 생기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 친구들이 이상한 오해를 했다. 춘덕은 억울했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아, 나는 똑같아. 돈이 생겼다고 달라진 건 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다르지. 이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을 거야.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춘덕은 후회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56억이라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춘덕은 혼자 앉아서 한숨만 쉬었다. 구부진정한 가족의 의미. 복권 당첨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춘덕의 하루하루는 악몽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문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었다. 춘덕 씨, 잠깐만 얘기해요. 언니, 부탁이 있어요. 고모님, 정말 급해요. 춘덕은 더 이상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있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승민이가 울면서 찾아왔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승민아, 무슨 일이야? 아빠랑 엄마가 이혼한대요. 춘덕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할머니가 복권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왜? 아빠가 할머니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반대해요. 춘덕은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서 매일 싸워요. 아빠는 할머니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엄마는 그럼 자기는 나가겠다고 해요. 춘덕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것 같았다. 승민아,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계세요? 왜 그래? 민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영희가 진짜 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내가 왜?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안 주니까 영희가 화내는 거예요. 춘덕은 어이가 없었다. 민수야, 그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56억이나 있으시면서 저한테 조금만 주시면 되잖아요. 조금이 얼마인데? 10억만요. 춘덕은 말을 잃었다. 10억을 조금이라고 하다니. 10억이 조금이야? 어머니한테는 조금이잖아요. 민수야, 너 정신 나갔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춘덕은 화가 났다. 민수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저는 원래부터 이랬어요. 다만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거고. 그럼 어머니가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춘덕은 자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민수야, 너는 돈이 전부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럼 가족은 뭐야? 가족이니까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덕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다. 민수야,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가. 춘덕이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할 말이 없어서 나갔다. 승민이가 울고 있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춘덕은 승민이를 안아드렸다. 승민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그래. 내가 원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돼.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밤 순덕은 많은 생각을 했다. 56억이라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불행만 가져다 줬다. 가족들이 변했고, 친구들이 멀어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춘덕은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특히 승민이 때문에라도. 춘덕은 결심했다. 돈을 제대로 써보자.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다음 날부터 순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승민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를 준비했다. 두 번째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보험과 요양원 비용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춘덕은 변화를 시작했다. 10부 황금빛 깨달음. 춘덕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와의 관계였다. 춘덕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민수는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 민수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수야, 어디 아파?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춘덕은 놀랐다. 무슨 일이야? 영희가 정말 나갔어요. 승민이도 데려가고. 춘덕은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뭘?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춘덕은 반신반의했다.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신다고 해서 화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춘덕은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 저 이제 돈 달라고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춘덕은 눈물이 났다. 민수야,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기 전 그때처럼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춘덕은 민수를 안아들였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네. 그날부터 민수는 정말 달라졌다. 돈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순덕의 안부만 챙겼다. 일자리도 새로 구해서 성실하게 다녔다. 영희와는 결국 이혼했지만 승민이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이제 돈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만 집중해요. 순덕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순덕은 계획대로 이웃들을 도왔다.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고,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했다. 하지만 조용히 익명으로 했다. 이게 누구 돈인지 모르겠네. 병원비가 다 결제되어 있다던데.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순덕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니까 마음이 편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다. 순덕은 또한 자신의 미래도 준비했다. 좋은 요양원에 미리 계약을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진도 받기 시작했다. 56억 중에서 20억 정도를 이런 일들에 썼다. 남은 36억은 안전하게 투자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순덕은 승민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왜? 복권에 당첨되어서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승민아, 할머니가 솔직히 말해줄게. 네. 처음에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좋았어. 돈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달라지더라. 너희 아빠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승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었어. 그럼 지금은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행복해. 왜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거든. 어떻게요?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쓰는 거야. 승민이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빠도 그렇게 깨달았나 봐요. 그래. 다행히 너희 아빠는 정신을 차렸어. 춘덕은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할머니가 하나 약속할게. 뭐요? 이 돈으로 너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감사해요, 할머니. 대신 너도 약속해. 네. 돈에 눈이 멀지 마.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덕은 만족스러웠다. 56억이라는 큰 돈이 처음에는 불행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을 주고 있었다. 자식이 변했고 이웃들이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미래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다. 역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춘덕은 혼자 중얼거렸다.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지.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춘덕은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황금빛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56억 원의 복권 당첨이 가져다 준 건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다. 춘덕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그것이 진정한 황금빛 인생이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사랑과 이웃과의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